지난 시간에 합법 프린트해줘서 내줬었죠, 숙제. 좀 채점할게요. 첫 번째 항목 오랜만에 쓰게 됐어. 국서보다 쉽잖아, 훨씬. 너무 편하게 풀었던 채점해볼게요. 꺼내셨잖아.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입니다. 4번에 2번, 5번에 4번,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에 2번, 9번에 5번, 10번에 5번입니다. 여기 써있지만 이게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입니다. 일단은 질문 받을게요. 질문 받는데 문제 번호로 좀 불러주세요. 1번부터 10번 중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문제 10번 또 5번, 6번, 7번, 8번, 9번 또 1, 2, 3번은 네? 또 있어요? 5번 볼게요. 5번. 혹시 이거 답 몇 번으로 했어? 이거 질문하시면 3번 양념 담는 통으로 나의 양념 담는 통 얘기가 나오지 않았죠? 나오지 않았어. 답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의 취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야. 그 보기를 볼게. 학생이 선배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 어떤 내용을 글에 포함할 거니? 그럼 어떤 내용이 글에 들어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이게 나라는 장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발명 도중에 겪어도 어려움이 없죠. 나의 2번에서도 주변 사물의 문제점이 없죠. 3번에 단계를 양념 담는 통으로 설명한 건 맞아. 그 가에서. 그런데 나의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워야 돼.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셨지. 나도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내용을, 그게 어디 나왔냐면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오죠. 그렇죠? 불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 앞에 자전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하여 그걸 줄치시고요. 그게 자전거에 대한 이해랑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내용, 그것이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의 창출, 그 말과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합법 작업할 때는 항상 고민하셔야 될 게, 내가 1대1 대응을 잘 시키나, 그거예요. 여기서 내가 문법이라서 설명 안 했구나. 1대1 대응을 항상 잘 시켜야 돼. 모든 45문제 다 1대1 대응으로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대응이 되나? 여기 있는 말이, 여기 제시문 이렇게 얘기하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1대1 대응 함수 알죠? 지문 근거를 x라는 함수라고 하고 그걸 y에 대응시킨다고 한다면 지문에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 지문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선택지를 지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선택지를 지울 때 무조건 함부로 지워서는 안 되고 항상 지문에 있는 근거를 찾아서, 여기 있는 근거, 요 말 때문에 여기 지울 수 있구나, 요 말 때문에 지울 수 있구나, 이렇게 지워야 되죠. 1, 2번 막 함부로 주면 안 되고 항상 근거를 찾고 지워야 되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보통 고1, 고2 애들한테는 아예 지문의 근거를 찾을 때 지문의 근거를 정확하게, 몇 문단에 몇 번째 줄에 요게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여기 지워지네, 또 두 번째 문단에 요것 때문에 여기 지워지네, 이렇게 꼭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습관 형성이 중요하거든.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 꼼꼼하게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꼭 근거를 찾고 지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빨리 풀어야 된다, 정확하게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몇 분 딱 시간 재고 빠르게 푸느라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 같은 경우도 있잖아. 진짜 이 짓을 합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씩 풀거든. 이렇게 하나씩 풉니다. 근거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 근거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근거를 잘 머릿속에 한번 글을 읽어도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거를 직접 가가지고 찾고 지워야 되지만 이제 점점 능숙해지면은 능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독서 능력이 향상된다는 건 뭐냐면 한번 읽었을 때 머릿속에 이해가 돼서 남는 것이 많다는 얘기죠. 독서 능력이 높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로 안 돌아가고 한번 읽은 다음에 금방금방 지울 수 있는데 아직은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서 한번 읽더라도 이 선택지 한번 보고 돌아가서 이 근거 때문에 지워지는구나, 근거 때문에 지워지는구나, 그다음에 지워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근거 때문에 맞네. 이 맞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밑에 있는 것까지 꼼꼼하게 이걸 찾아서 지우는 그런 연습부터 좀 일단 해보세요. 지금 신속하게 하는 건 아직 중요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2 겨울방학이잖아.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정말 당연한 얘기지. 신속과 정확을 평가원에서 요구하는데 당연히 먼저 해야 될 것은 정확도죠. 그렇죠? 근데 안 하죠. 왜냐면 일단 80분이니까 빨리 풀어야 돼. 스피드 퀴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확도를 놓치죠. 그러니까 먼저 정확도부터. 정확도는 무조건 정확도야. 알겠지? 정확도라 하는 1대1 되는데요. 제가 지금 독서 수업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서 다 얘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6번은 그걸 동그라미 쳐야죠. 6번에 선생님의 요약, 선생님이 한 말의 두 번째 줄에 요약 동그라미 치시고 그 옆에 중심 내용이 지닌 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 1번, 2번이 다 있나 찾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씩 읽어보면서 처음에 요약 없는 것부터 날리면 되죠. 요약 없는 것들부터 날리면 됩니다. 2번, 3번 정도 날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의 있나 알고 찾아보니까 제일 맞는 게 4번이잖아. 지금 첫 번째 문장은 요약이고 두 번째 문장이 의인데 그렇죠? 쉽게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고 첫 번째 의, 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다 두 번째 의죠. 그렇게 맞추면 되죠. 몇 번 했어요 이거? 틀리십니다. 1번 보시면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발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안내가 될 수 있다. 그게 요약이 아니죠. 요약이라 하면 뭐냐면 그 중심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지. 요약은 중심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 의의죠.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좋은 안내가 될 수 있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요약이라고 합니다. 요약은 그 글의 내용을 요약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의 사물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길러준다. 이것도 의의죠. 그러니까 1번은 의의 두 개만 나와요. 요약과 의의. 대응시키면 항상 대응입니다. 평가원이 기출을 내는, 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1대1 대응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꾸로 그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선택지를 구성할 때 지문에 근거하지 않고서 혹은 보기에 근거하지 않고서 절대 문제 출제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문이나 보기에 근거해서 선택지를 집어나가야 돼.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연습하세요. 그게 나중에 등급을 갈라야 돼. 지금 1대1 대응 이렇게 하는 게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등급을 가릅니다. 정말이에요. 1등급이 2등급 차이야. 자, 또 보시면 8번 보면 이런 것들이 바로 내용 파악이거든요. 이게 지문을 잘 읽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잘 읽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잘 시키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8번 기업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측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가 어디 나와요? 개보수 나오죠. 그렇죠? 여기 붙이고 학교에서 하는 일, 시설을 개선하는 것, 학교 시설을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일, 학교에서 하는 일이죠. 그걸 찾으면 되고 이은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촬영한 이점, 장점이 가에 대해 물어보는 거죠. 가에서 찾아보면은 여름방학을 줄였을 때의 장점이 없습니다. 장점이 안 나와요. 그렇게 찾는 거야? 지금 이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있다 없다로 말하는 거거든. 있다 없다 없어요. 기억은 있으니까 맞고요. 이유는 없어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것은 정확하게 지문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 그 반증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내가 좀 제대로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나왔죠. 그렇죠? 문제점 나왔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첫째, 둘째, 셋째 다 나왔네요.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문제점이고 이은 어떤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까? 그럼 이런 말들이 나오려면은 얘가 가에서 이런 말 했었어야죠. 내가 줄이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으실 때 자꾸 한마디만 해주면 여러분들 시작하는 단계니까 얘기해주면 1대1 대응이고 중요한 말은 핵심 정보 필터링이거든요. 이게 1번이고 저는 수능 국어 얘기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대1 대응인데 일단은 어떤 지문이 어떤 선택지든지 간에 다 지문에 근거해서 지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을 당연히 이렇게 하면 시간이 부족하지. 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한다면 이제 나중에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냥 볼 것도 없이 1번, 2번 지울 것도 없이 나도 확신에 차 있게 3번을 찍을 수 있어. 그런 겁니다. 지금은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대1 대응을 이렇게 되는 거고 핵심 정보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정보, 글을 읽을 때 자꾸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 31번 불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뭐 한 장이 꽉 차 있죠. 한 장이 꽉 차 있고 맨 밑에 27번 있고 그 뒤에 문제가 쫙 깔려 있잖아. 이렇게 많은 지문들을 암기할 수 없다는 거지.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중요한 정보, 핵심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자꾸 걸러내는 거죠. 걸러낼 때 중요한 정보들은 자꾸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자꾸 체크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체크하고 해야지 나중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암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암기할 거야? 뭐 금리가 올라가면은 외국인의 투자가 하락하고 투자가 하락하면은 뭐가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외울 겁니까? 절대 못 외워. 못 외우기 때문에 암기하지 말고 핵심 정보를 잘 체크해야 돼. 잘 체크해놓고 체크라는 것은 가시성이 높게 잘 보이게 안 보이게 하면 안 되죠. 잘 보이게.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오버슈팅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칩니다. 이렇게 쳐버리고 나중에 문제 나올 거거든. 분명히 문제 뜨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 관련해서 그 문제의 선택지 물어보고 그때 주는 거예요. 보면서 주는 거예요. 머릿속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체크 및 이해인데 독서 능력을 늘린다는 것은 자꾸 이해를 자꾸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머릿속 사람들이 독서를 했을 때 이게 뇌속이라고 합시다. 이게 사람들의 독서를 한 번 읽은 후에 머릿속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지.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제 지금은 만약에 잘 읽는 친구들은 한 번 읽었을 때 한 이 정도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된 정보가 한 70%? 아직 안 된 정보 20%?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 거짓말 말도 안 되죠? 100% 될 수가 없죠. 만약에 100% 될 수 있는 건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어린이 동화책 백설공주 일곱 남자애 가지고 읽으세요. 그럼 100% 이해되죠 이거? 그럴 리가 없죠. 그게 당연히 어려워지고 혹은 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요 정도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꾸 우리는 이쪽으로 올려가려는 상황이 오고 어차피 우리는 한계가 있어. 한번 이렇게 긴 글을 읽었을 때 어떻게 공부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해되는 정도는 그래도 이해되는 정보는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하고 안 됐다 그러면 체크를 잘 해놔가지고 가시성이 높게 잘 체크해놓고 나중에 문제 풀 때 그거랑 대조하면서 풀어야죠. 저도 그렇게 풉니다. 뭐 다른 사람의 방식을 끄는 게 아니라 제가 푸는 방식을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져온 거예요. 제가 2등급이면 안 가져왔겠죠. 2등급이죠. 그러니까 가져왔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나의 이해하는 걸 높이는 독서 능력의 개발 방향이 자꾸 이쪽으로 가야 되죠. 독서 능력을 개발한다는 거. 저 독서 능력이 향상됐어요라는 게 자꾸 이쪽에 가 있는 거죠. 여기보다 이쪽에 가 있는 게 독서 능력이 향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은 뒤로 갈 것도 없이 지울 수 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안 할 수는 없어. 문제를 풀면서.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됐고 그런 것들이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잘 체크를 해놓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가서 봐야 돼. 보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진짜 있나 없나는 봐야 돼요. 보고 판단해야 돼. 그 다음에 10번 이거 몇 번으로 했어 혹시? 몇 번 헷갈렸어? 4번? 4번 헷갈릴만 하죠. 그게 다 맞는데 봐봐. 학사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던 다른 학교 사례를 맞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기간 단축이 학사 운영과 뭐가 틀리냐면 무관이란 말 하나 틀렸어. 치사하게. 유관이죠. 유관. 그렇죠? 그 말 때문에 틀렸어 지금. 그래서 꼼꼼히 봐야 돼. 꼼꼼히 볼 수밖에 없어 이게. 국어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게 자꾸 꼼꼼하게 세밀하게 치사하게 된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시간이 또 흘러버렸네. 그러면 오늘 문법 나가볼게요. 문법은 오늘 지난 시간에 자음 체계표까지 얘기를 했었어. 8표까지 했었고 10쪽 볼게요. 10쪽 보시면 모음 체계라는 게 있는데
체계를 외우면 좋죠. 이해에 위배 의어와 교역을 시킵니다. 내신 때 밑에는 진짜 시키는데 권장사항이죠. 그것도 그냥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좋은 방식과 좋은 위치 뭐 이런 식으로 자음 체계표에서 장난을 치니까 이건 또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권장사항일 뿐이지 필수는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음을 할 때 알아야 될 것은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놓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 단모음은 뭐 이해, 위외, 의어와 오고요. 이중모음은 야, 여, 요, 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야말로 거기에 들어있는 항목들을 나열하는 것이고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개념을 알아야죠. 이 개념의 차이 혹시 아니 이걸 분류하는 기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겁니다. 이 모양이 입술 모양이 변화하는 유무예요. 입술 모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입니다. 단모음은 안 변해요. 그냥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것. 이중모음은 변해야 돼 무조건. 야 변하죠. 야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여 안 되죠? 여 안 되죠? 야, 여, 요, 유 이렇게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단모음은 안 변하는 겁니다. 이, 에, 위외. 근데 우리가 지금 위외가 좀 이제 헷갈리단 말이에요. 선생님 위외는 변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단모음, 신모음 체계다. 그래서 위외는 이제 한 번에 발음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8모음 체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7모음 체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위외 이거 발음 안 돼. 원래 발음은 어떻게 되는? 발음 여기 입 모양 그대로 하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로. 외국어 영역 한국 위외대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진짜로. 외국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만 했어도 누구나 서울 사람이면 그렇게 발음했어요. 단모음. 그러니까 아무런 논란의 여지 없이 단모음 당연히 단모음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근데 요즘은 이게 왜처럼 발음 나죠, 그렇죠? 왜 이렇게 발음 나죠?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있는 건데 아마 몇 년 뒤면 또 바뀔 수도 있어. 언어라는 건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법칙이 계속 똑같이 존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야 언어 무조건 뭐 발음 띄어쓰기나 이런 거 무조건 지켜야 돼라고 하면 꼰대라고 그러죠, 그렇죠?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계속 해야 돼? 계속 어떻게 지킬 수 있니? 못 지킵니다. 언어라는 건 변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단모음은 입술 모양의 변화형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원래로 치면 위와 외는 단모음 한 번에 발음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곧 당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장단음이 없어지듯이 단모음 위 외도 이제 이중모음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단모음은 이제 입술 모양 변화의 유무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해 주세요. 개념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5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건 뭐가? 그때 말했듯이 어간과 어근 이런 것처럼. 그런 거고 이중모음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되어 있죠.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모음 계열에는 E 계열이랑 W 계열이 있는데 W 계열은 그냥 와 이런 거죠. 워 이런 겁니다. 뭐 쉽죠? E 계열은 이제 중요한 게 단모음 계열이 이제 E가 앞에 오는 경우 대부분이 단모음이 앞에 옵니다. 근데 거기 밑 표에 보면은 단모음 뒤에 단모음 오는 경우 딱 하나 있어. 뭐죠? E 계열? 의죠, 의잖아 이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가 여기 옵니다. 여기 맨 뒤에. 단모음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반이야. 반 하프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반이 하프야. 하프만 발음한다 이런 얘기야. 야 한다면 E 플러스 아가 합쳐져가지고 야가 된 건데 이는 반밖에 소리 안 난다는 거죠. 야. 거의 여기에 비중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요? 단모음은 진짜 나다 만다 하프밖에 나지 않는다. 그래서 단모음. 그런 거고 나머지는 뭐 야, 여, 요, 유 이런 것도 다 살펴보면은 이가 앞에 붙어 있네. 그래서 이 이가 바로 단모음이다. 완벽한 이가 아니다. 완벽한 이가 아니라 반만 이 발음입니다. 반만 이 살짝 발음 짧게 발음 나고 바로 여기로 반음 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단모음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를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표를 그냥 간단하게 빨리 그려보고 넘어가면 표를 이해하면 돼요. 표라는 것은 그냥 이해하고 10개니까 외워보려도 좋고
위에 위에 우와 우. 그래서 평순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이 그냥 평평한 거. 원수는 입술이 원처럼 오, 위, 외, 우,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앞에 거는 이건 안 헷갈리죠. 전설과 후설은 뭐냐면 혀설자죠 이거. 설태할 때 그 설자잖아 설. 설태가 이렇게 많이 할 때 그 설. 혀가 앞에 있는 것, 혀가 앞에 나와 있어서 발음되는 것, 혀가 뒤로 가서 발음되는 것. 해보면 그래요. 이, 으는 들어가죠. 말리죠 이제 안쪽으로. 말리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좀 헷갈리는데 고모음, 중모음, 정모음, 고중저라는 게 뭐에 높낮이냐면 혀의 높낮이입니다. 혀, 이, 에. 혀의 위치 변화에 주의하세요. 이, 에. 더 내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에와 에를 어떻게 구분하냐? 근데 에는 중간이 에고요. 에는 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구분해야 돼. 원래는 에와 에. 요것도 요즘 애매하죠. 그래서 8모음 체계, 단모음 8모음 체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거 날려야 된다. 7모음 체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거 합쳐야 된다. 그런 거죠. 어렵지 않죠? 고중저라는 말만 생각하면 혀가 높았다가 낮아진다. 입이 낮아지잖아요. 맞잖아요. 입의 모양과 혀의 높아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옆에 문제 3번 봐봐. 3번 한번 풀어보면 돼. 3번 표를 잘 보시고요. 발음하시면 됩니다. 네, 발음을 찾아보면 돼. 풀어볼게요. 하는 김에 4번도 풀어볼게. 4번은 그냥 문제를 잘 읽으면 풀 수 있는 거라서 그냥 풀어볼게요. 잘 풀어보시고. 분들은 그 뒤에 일단 답은 3번에 2번이고 4번에 3번이죠. 3번에 2번, 4번에 3번. 요거는 예전에 한번 평가원에서 나왔던 기호로 표현한 건데 기호로 표현하니까 명확해지니까 한번 저걸 적어볼게요. 적기 전에 그럼 3번, 4번 저기 질문 있습니까? 3번 괜찮죠? 4번 괜찮아? 혹시 4번? 4번 해주세요. 4번? 4번 보시면 그 기억이 좀 헷갈렸을 텐데 기여라는 것과 살펴배워는 일단 당연히 그 A에 들어간 거 알겠죠? 그렇죠? 살펴배워는 A, 그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된다.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가죠. 왜냐면 살피어랑 배우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요 두 개 살피와 어가 합쳐져서 플러스 돼가지고 뭐로 바뀌었냐면 살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개가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이렇게 딱 하나가 됐죠 지금. 요것도 우와 요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크로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로 됐어요. 근데 이 기어 같은 경우는 기어 요게 합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는 그대로 있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게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랬어야 되죠, 그렇죠? 원래는. 그랬으면 요 얘 지금 들어가지. 요 얘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잘 보면 겨라고 된 게 아니라 기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의 변한 거죠. 어의 반모음 이가 첨가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와 반모음 이와 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그렇게 된 거니까 여기에 얘가 아니라 그 맨 마지막에는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의 예죠. 반모음 첨가가 뭔지 잘 모르면 오늘 이따가 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일단 좀 적어보시고. 오늘의 테마는 이거 좀 지울게요. 문제 하나 내고 시작할게요. 잘 고민해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고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이 문제를 왜 내고 시작하냐면 이 문제가 평가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를 많이 헷갈리거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는 요거 오늘 주목해야 될 건 평가원은 이런 장난을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그거죠. 네. 그래서 교체 축약 첨가 탈락 일단 저런 식으로 유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 기호가 명쾌하죠. A였던 게 다른 B로 바뀐다. 축약은 A와 B 두 개가 크로스 되면서 다른 C로 바뀐다. 첨가는 어떤 것이 생겨난다. 탈락은 있던 것이 빠진다. 그런 거죠. 첨가 탈락은 뭐 헷갈릴 게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거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교체, 첨가, 축약, 탈락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줄여서 음끝이라 쓸게. 음끝 들어있고요. 비음화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유음화 들어있고요. 구개음화 들어있고요. 마지막 변소리 대기 들어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지금 이건 정확하게 있어야 돼. 그 앞에 뭐 의문 이런 것들은 뭐 이거 외우지 마. 그냥 뭐 예사설, 댄소리, 거센소리만 구분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카테고라이징이 되어 있어야 돼. 교체에는 5가지 요게 있고 축약에는 뭐가 있고 첨가에는 뭐가 있고 탈락에는 뭐가 있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전혀 안 헷갈려요. 축약에는 거센 소리 대기가 있고요. 모음 축약 이거 나오지 않는데 모음 축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에는 니은 첨가가 있고요. 단모음 첨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락에는 자음 탈락과 자음군 단순화가 있습니다. 자음군 단순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음 탈락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라서. 1학년 때 사실 다 배운 거죠. 1학년 때 무조건 배우죠. 배우는데 까먹죠. 근데 기억하지 않죠. 나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왜 기억해요? 항상 내신 시험 어떻게 봐? 이틀 전에 밤새서 아니면 뭐 이거는 분량이 많지 않다. 하루 전에 밤새서 저기 시험 치기 전까지 자 이제 책 집어 넣으세요 때까지 계속 보죠. 계속 본 다음에 넣자마자 이제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기억이 마치 그 저기 폭탄에 불 붙듯이 이렇게 그때 불 붙이듯이 사라지잖아. 그때 빨리 써야 되잖아. 익히기 전까지. 그런 거 내신 대비 그런 겁니다. 내신 대비 그런 거기 때문에 쉬워. 그냥 그때 가가지고 하면 돼. 내가 그냥 대충 시험범위 봐놓고 대충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는구나.
대충 이건 며칠 정도 하면 내가 할 수 있겠네? 3일? 뭐 이건 좁으니까 하루? 그럼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수능은 아니죠. 수능은 중요한 핵심 개념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문제를 풀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 문법은 그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보면 일단 의문 변동이라는 것은 일정한 의문 환경이죠. 의문 환경에서 바뀌는 거죠. 의문 환경이라는 말 어떤 일정한 환경입니다. 아무 데서 바뀌는 게 아니죠. 일정한 의문 환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음끝이라는 걸 보면 음끝은 뭐 우리가 다 알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옛날 말로는 칠종성법이라고 했죠. 칠종성법. 그래서 칠종성, 종성이 7개밖에 없다. 소리 날 때 있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기억, 이응, 이긋, 이응, 이응, 이응. 이 7개 있다는 거는 뭐 다 알죠. 뭐 가느다란 물감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직구 주신 분들은 이제 그녀 다리만 보여 뭐 이렇게 시키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지. 이거는 뭐 부어. 부어 어떻게 말했나? 그러면 부어기요. 그다음에 옷은 뭐로 바뀌어? 옷이요. 디귿 받침. 뭐 꽃. 디귿 받침.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아까 벌써 알려준 그렇게 바뀌죠. 이게 그렇게 됩니다. 말을 해야겠네. 이게 교체예요. 교체죠? 교체죠. 이거. 왜 교체입니까? 이거 왜 교체예요? 아니,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 교체인 거, 그렇지. 음절이 끝소리 규칙에 썼기 때문에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 교체. 맞아. 잘했어요. 맞죠? 그건 되게 중요해. 그게 수능에서 눈치 싸움이야. 지식 안 줘도 보기를 잘 보면 보기에서 눈치 빤하게 풀어내는 거, 그게 좋은 능력이에요. 필요한 능력이 진짜. 그게 독해 능력이지. 근데 왜 이게 이거냐? 라고 하면 지식은 이겁니다. 끄뜨뿌스즈는 하나의 자음으로 본다라는 걸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자음입니다. 한 개의 자음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 아니 형태 자체는 기억 2개가 만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지만 어문 규정에서 한 개의 자음으로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음은 몇 개? 19개예요. 19개. 그냥 이거 끄뜨뿌스 표현은 14개인데 쌍자음 5개 합쳐서 19개예요. 19개.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바뀌는 것은 마치 기억이 사라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자음에서 다른 하나의 자음으로 바뀐 교체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해버리면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란 말은 자음군이죠. 자음의 무리분자야. 무리분자. 자음이 2개 이상이다라는 말이죠. 자음군을 단순화시킨다. 자음의 무리를 단순화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겁니다. 닭. 요게 닭으로 되는 것은 리을과 기억 2개가 있는데 리을 날린 거다 이런 거죠. 이거는 하나의 자음이 아니라 각각 하나의 자음 2개가 붙어있는 겹자음이다. 겹자음이라는 말도 쓰고요. 자음군 똑같은 말이죠. 자음군. 이것이 단순화, 심플화 되는 거죠. 이렇게 심플화. 이게 심플화 되는 건데 이거는 기억은 하나 남고 하나 날려니까 탈락이 되는 거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평가원에서 지금 내가 미리 내버리고 알려줘 버렸는데 좀 이전에 탈락, 교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게 평가원에서 3점짜리로 심지어 3점짜리로 여러 번 붙는 문제야. 3점짜리 아니에요. 이죠? 이게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 근데 고3 N수생들은 잘 틀려줍니다. 평가원 계속 내죠. 그런 거야. 그래서 저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음끝과 지금 자음군 단순화 요것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죠. 그런 거를 장난을 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음아, 유음아 이런 것도 너무 쉬우니까. 비음 뭐였어요? 비음 외우라고 했죠? 비음 3개 뭡니까? 비음 3개 뭐죠? 맞습니다. 비음, 니은, 이응이야. 비음, 니은, 이응 아닌 것이 미음, 니은, 이응 옆에 오면서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미음, 니은, 이응이 아닌 것이 미음, 니은, 이응 옆에 와서 미음, 니은, 이응처럼 바뀌는 겁니다. 짜증나죠? 이거 이해를 알고 있잖아. 원하고 이거 있어. 이거 돼. 이건 뭐 종로. 그래서 아까 바뀐 것들은 뭐냐면 지금 요게 요걸로 바뀌었고 요게 요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요게 요걸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보면 미음 니은이 아닌 것, 미음 니은 이응이 아닌 것이 미음 니은 이응이 아닌 것이
미음 니은 이응 옆에 있어서 다시 미음 니은 이응이 아닌 것이 미음 니은 이응 옆에 있어서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거죠. 또 미음 니은 이응이 아닌 것이 미음 니은 이응 옆에 있어서 그걸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미음 니은 이응이 아니었던 것이 그 옆에 니은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니은을 바뀌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음화는 뭐 사실 뭐 이런 예만 있으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될 수 있죠. 쉽고. 유음화는 그야말로 니은이 리을이 되는 거죠. 니은이 리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신라 제일 많이 듣죠. 그분이 많이 하셨잖아. 쌈디가 했던 거잖아.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죠?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 리을이 옆에 있으니까 이거에 이게 딱 영향을 주죠.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다.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라고 하냐면 합쳐서 자음 동화라고 합니다. 자음 동화. 자음 동화. 자음이 동화되다. 동화라는 건 같을 동자죠. 같아진다는 얘기죠. 자음끼리 같아진다. 달랐던 게 같아진다는 얘기죠. 달랐던 게 같아지잖아 지금. 달랐던 게 같아지죠. 달랐던 게 같아지죠. 달랐던 게 같아지죠. 달랐던 게 같아지죠. 그래서 저 두 가지는 자음 동화인데 다른 거가 자음 동화냐 물으면 아니다고 해야 되지, 그렇지? 그다음에 국외음화는 뭐 다 알죠.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건데 이 또는 반모음 이를 만나서 반모음 이가 됩니다. 반모음 이를 만나서 뭐로 바뀌어요? 지읒과 치읓으로. 평소에 여러분 이것만 외우셨을 거예요. 디귿, 티읕이 이 앞에서 이를 만나서. 반모음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바뀐다. 참고로 디귿은 무조건 지읒으로, 티읕은 무조건 치읓으로 바뀌죠. 예를 몇 개 들어보면 가장 많이 들은 거 태도지, 굳이, 마지. 같이 가자, 같이. 그런 거죠. 중요한 요건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뭐여야 돼? 형식 형태소여야 되죠.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 조사 혹은 전미사 같은 어미 같은 형식 형태소여야 되죠. 그렇죠? 이렇잖아요. 해도지. 해도디 이러면 안 되죠. 굳이. 굳이 맞지. 같이. 근데 잘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미이죠, 그렇죠? 혹은 뭐 전미사. 그렇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도 나오는 거죠. 너네 이런 거 하지 않았니? 1학년 내신 때. 이거는 이제 논이랑 밭이랑 할 때 그게 아니라 이랑과 고랑, 이랑이란 말이 있고 고랑 말이 이란 말이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밭을 이랑과 고랑 이렇게 나누죠. 이랑과 고랑. 이 위에 이랑이죠. 이 밑에 고랑이죠, 그렇죠? 그 이랑, 야 반이랑에 물 좀 대고 와. 이렇게 하면 발음이 반이랑 이렇게 됩니다. 반이랑. 이건 왜 그렇게 되냐면 뭐 때문에?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랑이란 말이 실질 형태소고 밭이란 말이 실질 형태소. 두 개 실질과 실질 만났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메커니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죠? 이런 메커니즘을 원해. 걔네들은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에 밭 이게 일단 음끝이 일어나죠. 음끝 먼저 일어나죠. 첫 번째 단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종성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비어 있던 게 니은이 첨가되죠, 이렇게. 그렇죠? 니은이 첨가되죠. 그 다음에 요거에 보니까 니은이 비음이니까 미음, 니은, 니은이 아니던 것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화되는 거죠. 그래서 반이랑 이렇게 돼요. 이런 메커니즘도 연습을 해야죠.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이렇게 하다 문제 풀다 보면은 지금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기에는 카테고라이징이 잘 돼야지. 부채에는 뭐가 있고 추력에는 뭐가 있고 청각에 뭐가 있고 당연히 저밖에 없으니까 그걸 빼서 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지. 나중에 알약이라는 게 발음이 어떻게 돼? 알약으로 되죠. 그러니까 보다가 리을 첨가가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아는 저거 밖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진짜 이런 걸 머릿속에 안 넣고서 생각한다니까. 리을 첨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합류한다니까. 리을 첨가 막 한다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처음에 첨가가 돼야 되니까 니은이 첨가돼서 약이 됐다가 니은이 리을 만나가지고 리을을 또 변한 거죠.
두 단계를 거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할 때 그 단계를 찾을 때 메커니즘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때가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저거를. 저거 말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거 말고 예외는 없다.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저거 안에 있는 걸로 다 해결이 돼야 돼. 그런 것만 낼 수 있죠. 그렇고 지금 구개음화는 이제 형식했는데 반모음 이를 설명 안 했지. 반모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반모음이 예 하나 들어줄게. 그쵸. 붙여졌고 됐죠. 이거 어떻게 말하면 돼? 붙여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치? 왜? 왜냐면 이 여가 사실은 반모음 이와 어가 들어가면 되죠. 반모음 이. 이거는 형식 힌트 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도 있지만 반모음 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뭐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아니면 반모음입니다. 반모음 이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좀 기억해주세요. 됐고요. 그다음에 된소리 대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드브스즈가 끄드브스즈로 바뀌는 거죠. 여기에는 뭐 어문 규정에 보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유형을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걸 머릿속에 외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는 것만 보면 되냐면 요게 요걸로 바뀌면 그냥 된소리 대기야. 국밥, 국수, 법석, 법석은 이런 식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냥 내신 대비에서는 이런 게 나오죠. 내신 대비에서는 된소리 대기에 잘못된 예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효과 없을 것 같지? 이펙트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 효과 있어 이래야지 진짜 효과 있을 것 같은데 효과라고 하는 게 정답이고요. 불법 뉴턴 하다 걸렸습니다. 불법 뉴턴을 하다 걸렸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불법. 법을 안 어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게 규정이죠. 나는 이 규정 같은 것을 이제 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외워야죠. 언어라는 게 변하는 건데 아직 안 변했으니까 변해가고 있는 상에 있으니까 이제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그런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됐네. 교체까지 됐네. 시간이 빨리 되네. 자, 거센 소리 대기는 그야말로 그 피카츄터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된소리 대기랑 거센 소리 대기를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외우라는 거죠. 된소리 대기는 스테프스즈, 피카츄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재밌구나. 피카츄터리 이거 재밌군요. 많이 써먹어야지. 저거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지. 이런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는 이걸 왜 몰라? 다 알지. 이런 얘기 주잖아. 그렇죠? 이거 기억 이런 것들이 뭐랑 만나? 히읗과 만나서 그렇죠? 히읗과 만나서 크로스 되면서 크로 바뀌는 거죠? 크로 바뀌거나 그렇죠? 지읒 맞춰 이거는 맞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드브즈가 히읗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 것? 크트크치가 되는 것.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예를 알고 이런 현상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지. 뭐 아까처럼 뭐 된소리 대기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걸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걸 외우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메커니즘을 거치는지 말는데 모음 축약은 뭐 아까 본 거죠? 그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본 것처럼 축약이 된다는 거죠. 아까 배우어 이게 합쳐서 우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 시간 돼요? 시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 안 돼 할 때 우리 이거 쓰지? 이게 사실은 이게 합쳐진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 식이 축약인 거고, 모음 축약은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나. 첨가 같은 경우는 니은 첨가인데, 니은 첨가는 이런 예가 있죠. 성리불이랑 당류를 들면 되죠. 성리불이랑.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하다 보면 니은이 첨가되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은 뭐냐면 여기 밑에 종성이 있으면 돼. 종성이 없는 데서는 안 일어나죠. 다른 종성이 와도 들어가죠. 아까 알약도 들어가잖아.
알약도 사실은 알약. 여기에서 이 종성이 있으니까 이게 생기는 겁니다. 종성이 딱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니은이 첨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모음 첨가는 좀 정리해야 될 게 원칙과 예외로 나눠야 돼. 이게 피어 혹은 대어인데요. 피어와 대어를 보통 예를 들죠. 당연히 피어는 그대로 쓴 대로 피어, 꽃이 피었다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 당연히 써진 대로 되어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된다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당연히 원칙이죠, 원칙인데 사람들이 빨리 발음한다거나 그냥 대충 발음하다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발음이 많이 되냐 한다면 피여 혹은 되여 이런 식으로 발음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이렇게 발음하는 얘가 굉장히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학자들도 그걸 인정해서 이걸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원칙은 당연히 이렇게 당연히 쓴 거 그대로 읽어야지. 그런데 그게 발음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되니까 허용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허용. 그래서 반모음 첨가는 허용 규정입니다. 허용 규정. 원칙적으로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거지만 허용하겠다. 반모음 첨가도 허용하겠다. 왜 반모음 첨가라고 하냐면 원래 어였는데 어에서 뭐가 첨가되니까 반모음 이가 첨가되어서